네, 30%가 넘는 수익을 낸 AD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엑시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가 베팅 종목 들어봤고요. 그럼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마지막 정리는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상엽 이사, 김응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름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뚜렷한 굵직한 이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이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죠.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순환매 속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매매 포인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주를 매도해야 되는지 오히려 더 사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김웅태 매니저님, 네. 이 AACR이 뭐길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레오캠 바이오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방송으로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 네. 또 이게 방송에서 무료로 추천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모습인데 사실 AACR이 이제 미국 암학회 3대 암학회 그 세계적인 암학회 3대 암학회 중에서 하나죠. 아스코 그다음에 에스모 그다음에 AACR 세 개 중에서 가장 크게 행사 열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AACR에 대한 주제도 있지만 오늘부터 특정 24년도 이제 어느 특정 방송에서 이제 오늘 바이오 인사이트가 개최가 됩니다.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약 84개 정도 이상 정도 돼요. 아마 그 기업에서 오늘에 대해서 IR을 한번 표출을 하고 연구개발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하고 나서부터 거기 특정 기업들과 또 미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담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알테오젠도 오늘 그 회사 중에 하나 속해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유한양행 등등등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했던 그 행사로 인해서 오늘 좀 주가가 급등을 한 거고 또 사람들에 대한 편입했던 이유는 레고캠 바이오가 어떤 행사를 하면 참여하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면서 다음 달에 있는 이제 AACR도 있으니까는 거기에서도 5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거고 그동안에 응축돼서 못했던 관련주들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먼저 선 돌파를 했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또는 명형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레고캠 바이오는 일단은 알테오젠을 본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한데 이 AACR에서는 ADC 항생체 물질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대장이 아마 레고캠 바이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레고캠 바이오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개에서 25개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얼마 전에 얀센하고에 대한 기술 수출 이전 논의가 나왔는데 그 계약이 2조 2천억 규모에 대한 이제 계약을 성사가 됐고 지난달 7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에 대한 이제 위탁 생산까지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런 3사가 같이 합동으로서 모였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레고캠 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보니까 25%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아마 상한가를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8자리가 아니고 조금 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7만 5천 원인데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와진다면은 눈높이를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네. 최근에 저희가 알테오젠을 그쵸.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상 알테오젠이 없었다면은 그 전에 HLB 이야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에 판이 깔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이사님의 경우에도 네. 오늘장 오르고 있는 이 레고캠 바이오, 오늘 시장의 주인공 레고캠 바이오 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들고 가야죠. 네. 갑니까? 그 알테오젠의 뒤를 이을 그러니까 관련주가 제약바이오주가 바로 나온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후에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한 20% 이상의 급등을 보인다는 거는 이렇게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레고캔바이오 정말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2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제 2조 원대에서 놀겠다. 이런 것도 오늘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다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서 네.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금 이제 오늘만큼의 상승률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상승이 오늘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또 호소식을 갖고 왔던 레고캠 바이오였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4월에 이 AACR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더 들고 가보자라고 했고요. 그럼 또 우리는 그 다음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후보주 누가 될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가 언급했던 알테오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 있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으로는 ABL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고 보로노이의 경우에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정밀 표적 치료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앱클로는 카티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그 뒤를 이을 제2의 종목 오늘 매수가 가능한 제약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꼽아본다면 김흥태 매니저님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네. 다음 타자는 ABL 바이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저 중에는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물론 이중항체에서 대장은 ABL 바이오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ACR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에스트큐브, 유한양행, 파러사이 바이오, 뭐 지아이노베이션 여러 가지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좀 장기적인 투자를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무거운 종목 유한양행을 좀 손꼽기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나는 좀 단기 트레이닝을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아이노베이션을 좀 저는 오늘 지금이라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지아이노베이션은 면역 항암제하고 아르레기성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GI 101, 102, 301까지도 이제 임상 실험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유한양행하고 GI 301에 대해서 판권을 한번 기술 수출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한양행하고에 대해서 유한양행이 다른 또 해외 기업들과에 대한 이제 기술 수출 논의가 나오고 거기가 체결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지분 투자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지아이노베이션이 또 가져갈 거라고 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아이노베이션도 얼마 전에 무상증자 하고 나서부터 권리락 발생하고 나서부터 네. 조정받고 나서부터 오늘도 장중에 지금 12%, 14%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에 15,000원 매물병만 소화만 시킨다면은요. 이 종목도 후발주로서 신고가 패턴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5,000원 뚫어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저는 2만 원, 2만 5천 원도 간다라고 봐요. 2만 원, 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아 이노베이션 현재 12%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레고캠 바이오 오후에 시세가 더 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28%의 폭등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한가 마감 가능할지 레고캠 바이오 보시고요. 두 분이라면 오늘 이 종목 매도하지 않겠다. 앞으로 모멘텀 조금 더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빠져도 마이웨이, 이제는 후발주를 주목하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출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상혁 이사님, 네. 무언가 국내 증시에서만 선방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흐름들을 보면 네. 주도주 성격, 그러니까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도 좋고 정말 그래, 엔비디아만 의미 있게 좀 꺾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좀 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HBM 관련주들 또 CXL 관련주도 정말 많은데 그중에 오늘 뭐 네오셈이 신고가 났고요. DI 어제 또 상한가 왔다가 오늘 또 신고가 났고요. 또 자람 테크놀로지도 신고가 났고 정말 한미반도체도 장중에 또 이제 10만 원을 또 이제 보여주기도 해서 굉장히 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단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제 엔비디아의 그 개발자 회의 GTC 2024 그리고 mem콘 2024 중순 이후에 이 두 개의 일정이
참여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찾아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종목에 대한 찾기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고 좀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뭐 매매는 뭐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출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엔비디아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반도체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지금 한미 반도체가 다시 10만 1,500원까지 막판에 시세 분출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을 다시 돌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시효과 구간에서 7.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살아남은 가운데 동진 세미캠도 현재는 9% 넘는 오름세, 캐시텍은 무려 19% 넘는 급등, TFE는 1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한미 반도체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캐시텍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장 장대 양봉을 뚫어냈고 보니까 이 소재가 끌고 장비가 민다. 그러니까 소재, 장비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캐시텍이 유독 20% 넘는 급등을 보인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가 일단 좋습니다. 네,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세요. 아니. 갑자기 제가 탐방 갔었는데 네. 회사는 안 가고 저기 뭐 삼성역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임원분을 만나서 점심도 먹었고 그러기도 했는데 회사가 좋다는 거를 어느 부분 말씀드리냐면은 매년 뭐 작년에는 좀 주춤했지만 매년 영업이익이 그냥 500억 원 이상은 나오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거는 그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CMP 공정이라고 있는데 반도체 그 웨이퍼를 이제 평탄화시키는 건데 HBM 이제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워낙 이제 많이 또 이제 적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면은 웨이퍼의 칩 두께가 최소화시키면 좋겠구나. 이게 이제 CMP 공정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CMP 공정 관련된 뭐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KC텍도 그렇고 또 이제 FNS테크도 연관이 되거든요. 시가총액은 크지 않은데 FNS테크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BM 밸류체인 관련으로 묶이는 종목이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 날 정도로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탐방을 가봤다라고 하셨어요. 캐시텍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몇몇 개 있어요. 한미 반도체도 그 목까지 다다랐고요. 캐시텍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하차하는 것보다는 더 들고 가는 게 혹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일까요? 비중은 조금 더 이제 오늘 뭐 대량 거래량 워낙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비중까지는 좀 더 뭐 좀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보유하신 분 입장이거나 신규 매수를 하시고 온다면은 뭐 조정 시에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보유 관점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승이 한 11월 중순부터 좀 의미 있게 나왔는데 네. 그때 가격과 비교해 보면 이제야 뭐 2배 조금 넘게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다른 종목군들은 물론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지만 뭐 바닥에서 뭐 한 4배, 5배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배 이상 좀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1조 그러면은 뭐 한 1조 원대에서 이제 주가가 좀 형성되면서 또 이제 뭐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은 또 뭐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유 관점,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보유하고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캐시텍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캐시텍처럼 신고가 경신하지 않고 최근에 좀 다소 지지부진했다가 오늘 좀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TFE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TFE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키지 테스트 부품 토탈 솔루션 업체인데요. 패키지 테스트 사용 부품의 턴키 방식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업황 자체가 회복하다 보니까 요즘 뭐 테스트, 검사 장비 이야기 많잖아요. 그로 인해 TFE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최근의 주가 흐름이 계속 우상향하기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소 박스권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TFE 저희가 따라붙어도 되겠습니까? 네, 따라붙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61선에서 이제 5일선과 61선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양봉이 나온 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뭐 추정치 수급도 못 봤지만 아마 장 끝나고 보면은 최근에 2월부터 좀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기관이 오늘도 사지 않았을까. 거의 뭐 샀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둬도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고 보유 관점도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쉬어갈 때는 좀 답답한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비중은 크지 않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고품종 여러 가지 사양들의 칩들의 수요 테스트 기대감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제 서버형 이제 DDR5 관련된 그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또 매출의 수치로도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분에서의 실적이 1월 흑자 전환을 해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또 저희가 살펴볼 거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이만큼 반도체가 죽지 않아요. 심지어 간밤에 나스닥이 휘청거렸을 때에도 우리 증시의 반도체주 오늘 오히려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네.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 맞습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보유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반도체 한두 종목이 아니라 두세 종목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워낙에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물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너무나 과도하게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 작년 대비해서 뭐 60% 이상 올라오게 했는데 제2의 테슬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과도한 우려도 있지만 엔비디아 올라갈 때 국내 관련된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이 그 정도까지 못 갔습니다. 이제 막 상승 스타트를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실적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 과도하게 높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은 HBM이 워낙에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고 또 HBM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TLB가 급등하는 것처럼 DDR5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흐름세를 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율이 문제인데 이 수율에 대해서는 전후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업종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이 오늘 뭐 양봉 전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반도체에서는 섹터별로 하나쯤은 꼭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업계에 따르면 1월 월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결산 결과 D램과 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부분에서 흑자가 기록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저희는 또 HBM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삼성향 종목을 내일은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빠르게 만나보시죠. 오늘 반면에 하락하는 LG에너텍이에요.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추가 하락 대비해야 될지 아니면 비전 프로 있으니까 버틸까요? 두 분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네. LG에너텍은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인데 맞습니다. 재료거리는 참 많거든요. 네. 근데 도통 주가에 반영이 안 되네요. 네, 그 정도 실적이 뽑아놓지 못하는 거고 네. 워낙에 또 애플에 대한 비중이 많이 싫다 보니까는 그 정도에 대한 이제 수익성 구조가 뛰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이미 미국에서 애플을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소비들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갤럭시 S24가 핫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 대한 판매들도 갤럭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LG에너텍이 시설 투자를 대폭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을 줄여놓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애플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들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LG에너텍이 무조건 카메라 모듈만 해서 애플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느냐 이거 시선을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상업을 또 영위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LG에너텍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도 좋지 않은 모습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사실 오늘은 좀 과대 낙폭이 컸어요. 그 네. 정도로 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시세 불출했던 모습들은 3차 파동 이후부터는 N차 파동이 반드시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이제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파동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뭐 초전도체도 그렇지만은요.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3차 파동을 겪어놓고 나서 N차 파동으로 계속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1선을
위로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인데 그 하락세가 어디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지난 상장하고 나서부터 처음 거래였던 이 자리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 그 자리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점만 방어를 해주고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추가 매수 해봐도 괜찮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비중을 축소시켜서 좀 매도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텍 두 분 모두 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좀 과하게 밀리는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당장 V자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강력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 테슬라 애플악재를 견뎌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하락하는 종목들도 보였지만 전체적인 지수의 분위기는 보합권 내에서 제한된 움직임만 나타내주고 있어요. 약세 여파에 하락 출발한 후에 만회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제약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막판에 저희와 함께 이슈를 다뤘을 때도 레고캠바이오가 또 계속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다시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가는 듯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막판까지 코스닥에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정확한 종가 상황 먼저 이상의 미사일 브리핑부터 들어볼게요. 네, 양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살펴봤는데, 수급에서 오늘 장 시작하고 초반부터 좀 수급에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 수급 주체가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양 시장에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현선물,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이제 선물에서는 뭐 매수를 했지만요. 그래서 참 수급이 굉장히 엇갈리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살펴보면은 물론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아가 오늘 3% 상승하면서 기아가 오늘 신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굉장히 더 흐름이 좋았는데 셀트리온도 2.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뭐 금융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 뭐 신한주주가 또 뭐 3.5% 상승하는 등 오늘 금융주도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0%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0조 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의미 있는 시가총액 뭐 5조, 10조, 뭐 1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시가총액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10조 원에서 주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가 거의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다. 코스피에서 이 정도 살펴보겠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2차 전지가 약세여서 1, 2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약세였지만 그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가 27% 상승했고 그 아래 동진세미캠도 거의 종가 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9% 상승을 해서 좀 볼만한 종목군들은 코스닥에서 많았다.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